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럼 뭐가 중요하냐? 당연히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상제는 구강에 넣기 전에는 소프트하고 구강에 넣은 다음에는 이제 딱딱하게 굳어져야 된다. 이 그림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그림 이제 장면이죠. 치과에 가본 사람들은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제를 구강에 넣고 굳은 다음에 빼면은 이렇게 치아의 모양이 그대로 떠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석고를 주로 이제 석고를 사용해서 이게 치아의 모양이면 그 위에다가 이제 석고를 부으면은 치아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석고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인상을 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도구는 어떤 게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여기 인상제를 넣는 것, 이게 이제 트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실습 시간에 분명히 이제 트레이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트레이에다가 인상제를 넣어서 이렇게 인상을 뜰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그 임프레션 머티리얼 되기 위해서 좋은 인상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성질이 중요하냐? 처음에 소프트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소프트 할 때는 어떤 성질이 중요할까요? 구강 안에 들어가서 부드러운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구강 안에 치아, 잇몸 그 사이사이 쏙쏙 다 들어가야겠죠. 그러려면 플루이드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딱딱할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일라스티시티, 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플루이드티, 이건 이제 흐름성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미세부 재현할 때 미세부 재현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되고 미세부라고 하는 것이 미세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딱딱했을 때는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력성은 왜 중요하냐? 구강에서 인상제를 제거할 때 탄력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상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치아와 잇몸 사이를 둘러싸게 돼 있잖아요. 들어가면 이때 인상제가 탄력성이 하나도 없다. 딱딱한 만약에 여러분들 얼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인상제를 뽑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음이 깨지거나 치아가 뽑히겠죠. 그래서 탄력이 없으면 얼음과 같이 탄력이 있으면은 뽑힐 때 어느 정도 변형이 되면서 잘 뽑히겠죠. 네, 이제 뽑히는 게 아니고 제거가 되겠죠. 구강에서 인상제가. 이러한 변형이 중요한데 그냥 이제 일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거는 변형이 이제 리버서블 한 겁니다. 뺄 때 어느 정도 변형이 생겼다가 다시 원 상태로 모양이 돌아간다. 그게 이제 탄력성이 되는 거고 완전히 리버서블한 그런 인상제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인상제를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리버서블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형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이리버서블하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구 변형이라고 합니다. 이 영구 변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영구 변형이 없는 게 사실은 좋겠지만은 영구 변형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데 그 영구 변형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좀 더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델 물론 이제 다른 공학적인 모델을 여기 차용을 한 건데 그 공학적인 모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일라스티시티 그리고 비스커시티 합쳐서 비스코 일라스티시티라고 해서 점탄성을 보는 겁니다. 이 점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인상제가 점탄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쓰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모델의 이름은 뭐냐면 맥스웰 보이트 모델이에요. 맥스웰 보이트 모델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좀 해부를 해보면은 여기에 스프링이 있고 그다음에 대시포트가 있고 두 개를 합친 것이 맥스웰 엘리먼트가 있고 보이트 엘리먼트가 있어요. 맥스웰 엘리먼트는 스프링과 대시포트를 직렬로 연결한 거고 보이트 엘리먼트는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한 것이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이는 것이 그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인데 여기에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변형이죠. 변형이 생기는 건데 스프링에 대한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예요. 그 밑에 쪽은 시간이고 T1 시간에서 힘을 일정 응력을 가했을 때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스프링은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변형이 금방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힘을 그대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면 스트레인도 그대로 가다가 힘을 빼버리면 다시 원형으로 붙게 되죠. 이거는 영구 변형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스프링은 다시 원상태로 완전히 회복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대시포트에 대한 스트레스 커브를 보면은 T1에서 힘을 주기 시작하면 이제 대시포트는 뭐와 같은 거냐면 피스톤과 같은 거예요. 힘을 줄 때 스프링과 같이 금방 변형이 생기진 않아요. 하지만은 꾸준히 힘을 주면 그 변형이 시간 지남에 따라서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T2까지 힘을 주는 순간까지 힘을 빼는 순간까지. 그래서 T1과 T2 사이에 그 변형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T2에서 타임 2에서 힘을 쫙 빼면은 그 변형은 어떻게 돼요? 이건 그대로 남아있죠. 스프링처럼 복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형이 이 상태로 그대로 지속이 된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맥스웰 엘리먼트는 이 두 가지를 직렬로 합친 거기 때문에 T1에서 스프링의 그 즉각적인 반응이 이렇게 뚝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맥스웰 엘리먼트의 대시포트 때문에 반응이 이제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이 스프링의 복원력 때문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완전히 내려가진 않죠. 이 대시포트에서 영구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보이트 모델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스프링의 즉각적인 반응이 완전히 빨리 나타나진 않고 이 대시포트의 성질 때문에 천천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영구 변형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스프링이 그 힘을 받은 것을 복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이 복원력 때문에 다시 영구 변형이 없어집니다. 맥스웰 보이트 모델은 이 두 가지 모델을 이런 식으로 합친 거예요. 이제 이 모델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인상제를 대체적으로 나타내는 모델이라고 하는데 두 개를 맥스웰 엘리먼트 사이에 보이트 엘리먼트를 끼워 넣은 거죠. 자, 이 모델에 대해서 그러면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제가 낼게요. 생각을 해보고 어떤 T1과 T2 사이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T가 끝나면 이제 남는 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뭐죠? 영구 변형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영구 변형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래서 영구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래서 이 답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 대시포트에 나타나요. 대시포트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밑에 보이트 이 엘리먼트 모델에는 대시포트가 이 맥스웰 엘리먼트 사이에 있는 대시포트는 이 맥스웰 엘리먼트의 이제 보이트 엘리먼트의 스프링 때문에 스프링의 복원력 때문에 여기서는 영구 변형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밑에 있는 대시포트 때문에 결국 영구 변형이 나타나는데 이 밑에 있는 대시포트의 영구 변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압니다. T1에서 T2 사이에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 irreversible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한 T1과 T2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줄인다. 이 변형의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임상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상제에서 국악에서 인상제를 빼는 속도를 빨리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천천히 빼지 않고 빨리 빼면 뺄수록 이 영구 변형은 최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맥스웰 보이트 모델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이제 실습할 텐데 뺀다고 해서 너무 빨리 빼면은 그것도 이제 나중에 뭐 구강에 있는 보철물도 빠질 수도 있고 이제 진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럼 물론 그렇게까지 빨리 빼면 안 되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뺀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수치들이 계속 쭉 나와 있죠. 몇 가지 수치들이. 이제 이 수치들은 인상제에 필요한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는 수치들입니다. 이건 누가 정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인상제를 우리가 누가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걸 팔고 싶다. 시장에 내놓고 치과에다가 팔고 싶다. 근데 그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제대로 인상제를, 이 회사가 인상제를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그거 잘못 썼다가는 인상 한번 떴다가 뭐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인상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나타내는 그런 물리적 성질들에 대한 기준을 이미 약속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약속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의료기기나 인상제는 의료기기에 속합니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은 다 식약처에서 일단 허가를 내줍니다. 팔아도 돼요. 근데 그 허가를 내줄 때 그 기준을 이미 식약처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럼 식약처는 어떻게 갔느냐? 이제 국제적인 기준이 또 있어요. 이제 국제적으로 그 기구가 있어서 ISO 같은 기구가 있어서 그 기구 안에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연구를 해서 적어도 인상제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보통 이제 식약처에서는 그 기준을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상제로서 허용되는 연구 변형률은 5% 이하여야 된다. 반대의 의미로는 탄성 회복률은 95% 이상이어야 된다. 연구 변형이 전체 볼륨의 5% 이상이 되면 너무 그 연구 변형이 커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우리의 구강의 형태를 재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탄성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탄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소프트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소프트 한다기보다도 그 복원력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1 입방 센티미터 제곱당 1kg의 힘을 줬을 때 5 내지 10% 정도는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압축 강도. 아무리 소프트 하더라도, 굳은 다음에 소프트 하더라도 그게 너무 이제 그러니까 탄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압축을 줬을 때 우리가 힘을 가했을 때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3,570g per 센티미터 제곱. 이 정도의 힘은 견뎌야 된다. 마지막으로 찢긴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테어 스트렝스라고 이 밑에 보면은 이쪽 부분이 치하고 여기가 잇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치은 열구라고 하는데 이 진지벌 크라비스 요 사이도 인상제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전체 인상제가 쑥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인상제인데 이렇게 인상제가 들어가서 굳은 다음에 인상제를 부광해서 뺄 때 찢긴 강도라는 게 요런 부분은 찢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가는 부분들은. 그래서 요 찢어지지 않기 위한 어느 정도의 찢김을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찢긴 강도인데 이것은 뭐 380에서 700g per cm 정도 요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인상제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는 그 찢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아까 얘기한 모델과 똑같습니다.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천천히 제거하면 찢어지기 쉬워지기 때문에 이것도 되도록이면 빨리 제거하면 우리가 찢김을 좀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성질을 인상제는 가져야 될까요? 우리 몸 속에 넣는 거죠. 구강에 넣는 거죠. 독성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알러지도 당연히 발생시키면 안 될 것이고, 구강에 넣기 때문에 우리 침하고 섞이고 그래서 이제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맛도 뭐 좀 불쾌하면 안 될 거고, 뭐 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나머지 좀뭐 오랫동안 우리가 보관하면 더 좋겠고 사용하기 편리하면 좋겠다. 뭐 이런 성질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상제의 성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이 인상제로서 필요한 특징을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인상제를 더 나눠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어요. 인상제의 종류에 대해서. 인상제를 나누는 방법. 여러 가지 몇 가지 인상제가 있어요. 앞으로 나올 텐데 인상제를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리버시빌리티하고 일라스티시티. 자, 그 다음 몇 가지 그럼 재료를 이렇게 제가 나열을 했는데 이루빈 학생 들려요? 맞나? 아까는 이루빈 학생 어디가 들려요? 이루빈 학생 잘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음소거 해제하고 일단 빈자 돌림이 눈에 띄어서 빈자 돌림 물어보려고 이루빈 학생 소리가 안 들려요. 음소거 해제 얼굴은 보이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왜 안 들리지? 소리 좀 해제시켜줘요. 교수님 채팅창으로 답변했는데 마이크가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이크 안 된다고? 네. 채팅이 어디 갔지? 아, 그래? 그러면 오케이. 한번 물어볼게요. 알지네이트 여기 맨 위에 아가가 있잖아요. 아가에 대해서 리버시빌리티하고 일라스티시티 리버시빌리티는 있나요? 아가라고 하는 물질은 예스와 노로 그냥 대답해줘요. 네, 아니요. 대답이 안 보이는데? 없다. 그러면 일라스티시티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네요. 뒤에서 내가 더 그러면 답을 얘기해 줄게요. 한 번만 더 물어보지. 홍수빈 학생. 마이크 좀 켜줄래요? 네, 네, 집섬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 알죠? 집섬 몰라요? 네. 석고. 네. 석고는 리버시빌리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라스티시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석고가 일라스티시티가 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 제가 그 뒤에서 조금 더 그러면 한번 이거 다 나올 거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답을 하지 않고 뒤에서 하겠습니다. 어, 자, 앞서 보여준 물질 중에 제가 두 가지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알지네이트하고 아가가 있는데 요거 다 두 가지 다 그 인상제로 사용하는 재료예요. 인상제로 사용하는 재료인데 두 개를 보면은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두 개의 차이점은 리버시빌리티고 공통점은 일라스티시티입니다. 리버시빌리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딱딱해졌다가 굳었다가 하는 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리버시빌리티. 또 일라스티시티는 앞서서 얘기했죠. 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알지네이트는 두 개 왔다 갔다 두 성질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가는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라고 할까요? 딱딱해지고 소프트해지는 상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가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탄력성이 있다는 것.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아가와 알지네이트. 뭐냐면 하이드로콜로이드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이드로콜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콜로이드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대표적인 콜로이드가 뭐가 있죠? 우유. 미세 입자가 용매 속을 균질하게 떠다니는 것. 이거는 이제 그냥 완전히 녹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미세 입자가 이제 떠다니는 거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콜로이드라고 하죠. 하이드로콜로이드는 뭐죠? 그 용매가 물일 때, 물인 상태에서 미세 입자가 떠돌아다니는 것. 하이드로콜로이드인데 아가하고 알지네이트 둘 다 하이드로콜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주어 스테이트가 되면 자유스럽게 용매 속을 균질하게 떠다니게 되고 겔 스테이트, 뭐 젤 스테이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상태가 되면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이죠? 좀 굳은 상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기울여도 흐르지 않고 이런 상태가 된다. 이게 딱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상태는 우리가 구강에 넣을 때가 부드러운 상태가 되고 이 상태가 되면 이제 구강에서 빼도 된다. 이제 이게 주어 스테이트와 겔 스테이트에 왔다 갔다 하는 성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상태는 참 이 물질은 우리한테 인상적으로서 가장 아주 큰 이용 가치가 있는데 이거의 큰 단점은 뭘까요? 큰 단점은 볼륨 스테빌리티가 아주 안 좋다는 거. 그러니까 최적 안전성, 최적이 변화가 쉽다는 거. 그러니까 왜 최적이 변화가 쉬우냐? 이게 물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 베이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이 기화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은 다음에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물이 기화가 되면 최적이 당연히 변하겠죠. 그래서 그 푸어 볼륨 스테빌리티가 이 하이드로콜로이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볼륨 스테빌리티가 안 좋은 것을 조금 더 다른 단어로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시나리시스, 또 하나는 인비비션. 시나리시스는 이액 현상이라고 하고 인비비션은 팽윤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액 현상은 물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옆으로 빠져나오는 것. 그리고 인비비션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하이드로콜로이드가 물을 더 흡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물이 있을 경우에 그 물을 흡수해서 볼륨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를 인비비션, 팽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볼륨 스테빌리티가 안 좋은 것이 이 하이드로콜로이드 인상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그래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단점을 잘 피해가면서 쓰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우선 알지네이트 하이드로콜로이드를 먼저 봅시다. 알지네이트는 이런 바다의 갈색 해초류에서 추출을 해서 쓰는 것이 바로 알지네이트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알지네이트는 어떤 그러면 케미컬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느냐 보면은 자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는 그냥 기본적인 당 구조죠. 이런 당 구조가 붙어 있는 다당류입니다. 알지닉 애시드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더 화학적 명칭을 보면 안하이드로 베타디 마뉴로닉 애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 산소, 이 당 구조 밑에 이렇게 산소가 붙어 있는데 산소 이온에 마이너스 이온을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차지인 포타슘이 붙어 있습니다.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태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실습 시간에 분말을 처음에 받을 겁니다. 알주닉 애시드. 그 분말 형태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자, 하이드로콜로이드라고 그랬죠? 하이드로콜로이드이기 때문에 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말에다가 이제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 이런 다당류 체인이 쫙 있는데 그 다당류 체인들 사이사이가 이제 서로 크로스 링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을 부은 상태에서는 이런 하나하나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조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잘 흘러요. 부드럽게 잘 흐르는데 액체 상태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크로스 링킹이 시작이 되면서 두 개가 크로스 링킹이 시작이 되면서 점점 거대 분자가 만들어지고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흐름성은 점점 안 좋아지고 나중에는 전혀 흐르지 않는 딱딱한 상태가 됩니다. 굉장히 거대 분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얘네들이 붙느냐, 크로스 링킹이 되느냐? 바로 칼슘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칼슘, 칼슘 이온은 몇 가죠? 2가잖아요. 포타슘은 1가잖아요. 포타슘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칼슘이 여기에 포타슘을 대체해서 들어가면 이제 컴피티션 바인딩이 발생을 해서 들어가면 칼슘이 2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 산소 마이너스 차지 가지고는 하나의 차지 가지고는 만족 못 하잖아요. 둘째. 그래서 여기 있는 포타슘까지 대체를 하게 돼서 이 두 개의 산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크로스 링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포타슘 알지네이트, 여기 분말 형태에 있는 거고, 또 분말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칼슘. 근데 칼슘이 이제 칼슘 설페이트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분말에다가 물을 부어주게 되면 이제 이 조어 스테이트에서 겔 스테이트로 갑니다. 겔 스테이트에서는 결국은 칼슘하고 알지네이트가 합쳐서 칼슘 알지네이트가 되고 포타슘하고 설페이트가 합쳐서 포타슘 설페이트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뭔가 조금 더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소듐 포스페이트. 소듐 포스페이트도 그 파우더 안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파우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소듐 포스페이트의 역할은 뭐를 하냐? 굉장히 사실은 이 소듐 포스페이트가 없으면 이 두 개의 반응은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구강에 넣기 전에 벌써 굳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천천히 굳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화지연제로서 사용을 합니다. 경화지연제로서 어떻게 그럼 얘가 역할을 하느냐? 포스페이트가 여기 있는 칼슘과 바인딩을 해서 칼슘을 좀 묶어두는 역할을 해요. 그럼 칼슘은 결국 알지네이트하고 반응을 해서 크로스 링킹을 시켜주는데 그 크로스 링킹을 지연시켜주는 것이 이 포스페이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식으로 칼슘 포스페이트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칼슘염. 그래서 이 반응 때문에 칼슘이 이 크로스 링킹에 참여하는 것을 좀 지연을 시킨다. 그래서 요거의 지연제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인상제를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할 때 몇 가지 기본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워킹 타임, 믹싱 타임, 세팅 타임 이렇게 몇 가지 기본적인 단어가 있는데 워킹 타임은 작업 시간이죠. 뭐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됩니다. 작업 시간이고 작업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상제를 이제 물하고 혼합을 하는데 물하고 혼합한 다음에 트레이에 담아서 그러니까 트레이 처음에 얘기해 줬죠. 뭐가 트레이인지 트레이에 담아서 구강 내에 장착하는 시간 이걸 다 워킹 타임이라고 해요. 그 워킹 타임에 보통 소요되는 시간은 뭐 한 3, 4분 정도 걸리고 이제 이 3, 4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 경화형일 때 그렇습니다. 노멀 세팅일 때. 이 무슨 뜻이냐면 같은 인상제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그 종류를 우리가 나눠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빨리 경화하는 것이 있고 신속 경화형이 있고 정상 경화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화 속도를 우리가 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치과 의사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좀 빨리 세팅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은 좀 신속 경화형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 정도 시간이면 나한테 적합해 그러면 이제 정상 경화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워킹 타임이라고 하고 믹싱 타임은 뭐냐면 혼합 시간. 믹싱 타임은 인상제를 혼합하는 시간 그냥 그때를 직역을 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노멀 세팅 이것도 이제 정상 경화에서는 30에서 한 75초 정도 혼합을 하면 돼요. 혼합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물 넣어서 인상제를 이렇게 혼합을 쭉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정도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세팅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경화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혼합한 후에 충분히 탄성을 얻기까지 최소한의 시간 1에서 5분 정도 세팅 타임 그것이 경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습할 때도 사용을 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고요. 자, 세팅 타임, 경화 시간, 이제 딱딱해지는 혹은 탄성을 얻기까지의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길어지면 환자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구강에서 그걸 장착하고 있는 인상제를 넣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 이제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충분히 경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화 시간을 사실은 잘 지켜줘야 되고 그 세팅 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팅 타임을 이제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조사에서는 무엇로 세팅 타임을 조절하느냐? 아까 그 경화지연제가 소디움 포스페이트라고 했죠. 그 경화지연제로 세팅 타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경화지연제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당연히 세팅 타임은 길어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사용자는 혼수비라는 것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혼수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워터하고 파우더의 레이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물 얼마에 파우더 얼마 넣어라.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거 좀 잘못 넣는 사람도 분명히 한두 사람 꼭 생기더라고요. 그 정확하게 레이쇼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워터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또 세팅 타임은 좀 늦어져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로도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물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성을 얻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혼수비로 조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워터, 그러니까 그 섞는 물의 온도 가지고 조절할 수 있어요. 섞는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화 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수돗물이나 수돗물을 쓰죠. 수돗물에 그냥 상온 그 정도 가지고 쓰긴 하지만 특별하게 낮추거나 빨리 하거나 늦게 하거나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요 1도에 그러니까 1도 옮기는데 한 6초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이런 것을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알지네이트 인상제의 용도 여기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알지네이트 인상제는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맞춤 트레이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게 트레이죠. 여기 트레이인데 트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기성품을 많이 씁니다. 기성품을 많이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덴처를 제작을 하거나 이럴 때는 보통 이제 맞춤 트레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맞춤 트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알지네이트 인상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인상을 떠서 구강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모형을 제작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다시 트레이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맞춤 트레이를 만드는데 알지네이트 인상제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그냥 뭐 인레이나 크라운이나 뭐 이런 거
보철물 만들 때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랑 이제 그 상담할 때, 그럴 때도 모델 제작할 이제 그 환자의 치아 모양을 떠가지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럴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만들기 쉽거든요. 그리고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알지네이트 인상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용이 저렴하다, inexpensive하고 조절 이제 세팅 타임 조절이 물 온도 가지고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지네이트 인상제의 단점은 뭐냐면 아까 하이드로콜로이드 의 성질 때문에 볼륨 스테빌리티가 안 좋다. 그리고 미세부 제어성. 이거는 다른 인상제에 비해서 좀 그 흐름성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미세부 제한성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아주 좀 세세한 부분을 해야겠다라고 미세한 부분을 우리가 인상을 떠야겠다고 생각하면 알지네이트 인상제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상제, 우리가 또 고무 인상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고무 인상제보다는 찢김 강도가 작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표 그대로 있습니다. 알지네이트 인상제의 성분 및 역할. 이제 성분이 이제 쭉 아까 가장 중요한 성분이 역시 뭐겠어요? 포타슘 알지네이트죠. 그 다음에 칼슘 설페이트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소듐 포스페이트 요거 지연제가 있죠. 요 지연제로서 들어간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규조토, 이제 이런 규조토로는 보통 점조도를 조절하는데 쓰는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뭐 색소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표하고 역할들을 한번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인상제 아까 그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경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신속 경화형 혹은 급 경화형, 그게 이제 제일 1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니면은 지금 정상 경화형을 사용할 수가 있고, 혼수비를 가지고 우리가 그 경화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만약에 적당한 혼수비가 있는데 혼수비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파우더를 더 많이 넣었다, 물을 조금 넣었다, 필요한 양보다. 그렇게 되면은 압축 강도는 좋아져요. 파우더가 많기 때문에 강도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찢긴 강도도 좋아지고 커지고 잘 안 찢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구 변형에 있어서는 안 좋아집니다. 영구 변형이 일어나기 쉽고 당연히 흐름성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미세부 제어성도 안 좋아지고, 이런 단점들 때문에 정확한 혼수비를 우리가 맞춰야 된다. 그리고 혼합 시간, 혼합 믹싱 타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지켜줘야 돼요. 믹싱 타임이 너무 짧다 그러면 제대로 믹스가 안 되니까 분명히 그 non homogeneous한 부분 중에서 물이 많은 부분이 생기고, 그러면 강도가 그 부분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적당히 혼합을 잘 해야 되고, 너무 길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혼합을 잘하겠다고 해서 계속 그냥 혼합 믹싱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안에서 그 크로스 링킹이 일어나서 이제 거대 분자가 생기잖아요. 거대 분자는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어느 정도 놔둬야 되는데 그게 깨져버려요, 도리어. 그러면 이제 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혼합 시간을 적당히 그 원래 이제 레커멘데이션 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트레이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실습 시간에 이것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적당한 자기 구강 입에 맞는 입 사이즈에 맞는 트레이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보통 이제 남자들의 이제 구강이 더 크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그래서
사이즈가 이제 실시간에 알려줄 겁니다. 좀 큰 걸 써라. 여자들은 작은 거 써라. 그리고 뭐 남녀 차이도 있지만 개인의 차이에 의해서도 자기가 좀 큰 거 써야겠다, 작은 거 써야겠다. 그런 게 필요하고 트레이하고 치아 사이의 두께. 자, 이 트레이를 이제 여기다가 인상제를 담아서 구강에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치아가 이 트레이를 딱 이 트레이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 꽉 다물어 버리면 인상제가 이 트레이에 맞닿아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상적인 두께는 3에서 6mm 정도. 이건 맞추기는 상당히 힘들지만은 여기에 맞추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실습할 때 이제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홀들이 있어요. 이제 알지네이트 인상제 사용할 때는 이런 홀들이 있어서 알지네이트 인상제가 여기에 딱 부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실습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치아가 잇몸까지 다 인상제가 덮여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만 인상제를 담거나 혹은 인상제를 많이 담다 하더라도 그 마이트를 너무 살살 해버리면 치아 잇몸까지 인상제가 다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치아가 인상제에 담기도록 잘 다물어줘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개가 다르잖아요. 생긴 게 이제 두 개는 요 부분은 왜 이렇게 생겼냐? 이 혀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이제 하악에 주로 쓰는 겁니다. 하악에 쓰는 거고 이게 요거는 이제 상악에 쓰는 거죠. 혀가 없게 상악은 혀는 밑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상악을 인상제를 쓸 때는 이런 모양의 이제 트레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성공적인 인상을 위해서 자 뭐가 중요하냐? 믹싱 타임 그리고 구강에서 제거하는 시간 또 구강에서 그 다음 그 제거한 다음에 언제 석고를 붓느냐 요 세 가지 시간을 잘 지켜주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상을 뜰 수가 있어요. 보통 인상제는 그리고 언제 우리가 구강에서 아까 믹싱 타임은 얘기를 했고 구강에서 언제 제거를 해야 되냐?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뭐 구강이 이제 젤화가 더 충분히 젤화가 되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상 경우에는 한 3, 4분 정도 되면은 벌써 최대 강도에 도달합니다. 그럼 더 이상 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그걸 잘 할 수 있냐? 물론 시간을 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인상제 이렇게 그 구강에 이제 넣은 다음에 인상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요. 만져봐서 더 이상 묻어 나오지 않으면 한 2, 3분 정도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구강에서 제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구강에서 제거한 다음에 바로 석고를 붓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다려야 돼요. 제거한 다음에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그 스프링 때문에 다시 복원력으로 인해서 여기에 변형된 부분이 다시 원래 위치로 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바로 한 보통 8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한 8분 정도 있다가 석고를 부으면 원래 복원된 다음에 구강의 형태를 더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하이드로콜로이드이기 때문에 물이 증발해서 볼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보통 한 8분 정도 기다렸다가 석고를 푼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석고 쪽으로 넘어갔죠. 이제 그래서 석고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상을 뜰 때. 석고는
그 알지네이트 인상제와 친화성이 있는 또 석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그냥 일반적인 석고, 치과에서 쓴 석고를 쓰면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친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석고 경화, 이제 석고를 넣은 다음에 석고가 경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화된 석고가 결국은 구강의 모양이 되는데, 그 석고의 경화에 영향을 주는 그 화학 물질이 뭐냐면 소듐 설페이트예요. 소듐 설페이트는 어디서 나오죠? 아까 보여준 이 반응에서 포타슘 알지네이트하고 칼슘 설페이트가 반응해서 결국 이렇게 되고 경화가 되고 지연제가 들어가서 지연을 하는데, 이 지연제에 소듐이 있고 여기에 칼슘 설페이트가 있는데 소듐 설페이트가 여기서 생깁니다. 이 지연제 때문에. 근데 이 지연제가 석고 경화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지연제라기보다 지연제에 의해서 생기는 반응물이 소듐 설페이트가 이 소듐 설페이트는 저농도에서는 괜찮아요. 저농도에서는 도리어 석고 경화를 촉진을 해줍니다. 하지만 고농도에서는 어떻게 되니 석고 경화를 반대로 지연을 해요. 좀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농도에서 석고 경화를 지연해주는 칼슘 설페이트 때문에 보통 어떤 거를 할 수도 있냐?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칼슘 설페이트 용액에 인상제를 좀 담아요. 좀 낮은 농도, 2% 정도, 석고를 붓기 전에 2% 정도에는 칼슘 설페이트 용액에 인상제를 담궈서 좀 그 석고 경화 지연을 막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다른 물질, 포타슘 티타늄 플로라이드가 포함된 인상제를 넣어서 이 발생되는 칼슘 설페이트가 고농도에서 석고 경화를 지연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해요. 포타슘, 타이타늄 설페이트. 어디 봅시다. 앞에 있었나? 여기 포타슘 있죠. 포타슘 설페이트. 그래서 요게 알지네이트의 석고 경화 억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석고 경화까지. 자, 그러면 알지네이트 인상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인상을 뜨고 나서 이런 문제점들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립을 형성한다든지 잘 찍힌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석고를 경화시킨 다음에 보면은 그 석고 표면이 거칠다든지, 아니면 가장 안 좋은 거는 이제 모형이 부정확하다든지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의 원인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이 문제점이 왜 이런 원인이 이런 문제점을 만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이드로콜로이드 인상제, 아가 하이드로콜로이드가 있고요. 아가 하이드로콜로이드는 탄성 인상제 중에 최초로 사용된 것이 아가 하이드로콜로이드예요. 알지네이트 인상제가 개발되기 전에 먼저 사용된 것이 아가고, 여러분들 아가 잘 알죠?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디서 많이 쓰죠? 미생물 실험할 때 미생물 콜로니 만들을 보기 위해서 보통 이제 아가 페트리 디시에다가 아가 깔아놓고 거기다 미생물 기르잖아요. 콜로니를 만들거나 하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것이 아가죠. 그 아가는 이제 리버서블 하다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알지네이트는 일리버서블 하고 아가는 리버서블 하다. 즉 조울 상태와 계열 상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조울 상태는 끓이면 됩니다. 71도씨 혹은 100도씨에서 끓이면 그 조울 상태가 되는 거고, 그거를 좀 차갑게 온도를 낮추면 다시 계열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냥 온도 가지고 그 조울계 상태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서머 리버서블 하고요.
얘의 장점은 뭐냐? 아가 콜로이드의 장점은 미세부 재현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미세부 재현성이 좋고 보통 이제 알지네이트랑 비교해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알지네이트에 비교해서 미세부 재현성이 좋고 탄성도 좋아요. 탄성도 좋아서 구강에서 제거할 때 뭐 좀 그 연구 변형이 좀 적고 그리고 가격도 싸요. 저 그런 이런 장점들이 있고 단점은 역시 하이드로콜로이드이기 때문에 최적 안전성이 안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아가를 사용할 때 온도로 조절하기 때문에 구강에 넣을 때는 좀 뜨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불쾌함. 환자가 좀 불쾌감을 좀 뜨거우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구강 조직이 좀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온도 때문에. 그래서 이거 조심하면 되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이 장비를 써야 돼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아가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크기 안전성이 낮기 때문에 인상을 체득한 다음에 금방 석고를 주입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아가 콜로이드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점입니다. 네, 그 재료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트레이 재료하고 시린지 재료가 따로 있고요. 트레이 재료라고 하는 거는 뭐죠? 트레이에다가 담는 재료. 요 밑에 이제 아가 인상용 트레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트레이에다가 담는 재료가 트레이 재료입니다. 그래서 튜브 치약처럼 생겼죠. 그래서 쭉 짜가지고 여기다 담으면 되고요. 시린지 재료가 따로 있어요. 이 시린지에 넣어가지고 쓰는 건데 이 시린지 재료는 뭐 할 때 쓰는 걸까요? 이 시린지 재료는 구강에다가 직접 인젝션을 하는 거예요. 그 치아나 잇몸 사이에다가 시린지 여기다 넣어서 직접 주사를 해서 그 구강에 넣는 것이 시린지 재료인데 이 두 개 다 써요. 생각해 보면 어떻게 써야 될지 알겠죠. 시린지 재료를 먼저 구강에다가 주사를 그러니까 덮고 구강에 있는 이제 미세 부분을 덮고 그 다음에 트레이 재료를 여기에 담아서 이제 구강에 넣으면은 시린지 재료는 치아에 좀 더 가깝게 잇몸에 가깝게 되는 거고 트레이 재료는 이제 트레이 쪽에 가깝게. 그래서 그 두 가지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것이 바로 보통 인상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쓰느냐? 아가 조절 수조라는 것을 이용해서 씁니다. 아가 조절 수조는 이제 아가 컨디셔너라고 해서 얘가 이제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수조예요. 그래서 보통 세 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고요. 100도씩 액화시키는 리퀴파잉 칸이 있고, 그다음에 보관하는 스토리지 칸이 있고, 템퍼링하는 칸이 있는 온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칸을 가지고 이제 항상 온도는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시린지 앞서 보여준 죠 두 개 여기서 10분이 습니다. 완전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링하는 것을 다음 순서 스토리지 보관 수조에 온도를 좀 낮춰줘요. 끓인 거 그대로